AI 챗 GPT가 분석한 꿈 내용을 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이 길어집니다. 지금까지 아, 이제 챗 GPT AI가 말하는 거를 주로 들었다면 이제 그것으로는 이제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족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내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이제 리드를 내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들었다가 이제는 이건데 맞니?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봤습니다. 내 꿈에서 보니까 만약에 그 학교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만약에 남성이라면 그 남성과 나는 여성인데 그 남성과 나 여성인 나하고의 관계는 뭐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이제 끝났다면 이제 더 질문을 더 합니다.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남성을 융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 원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니? 근데 나는 아버지 원형으로 봤는데 그게 가능하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석을. 그러면서 입소, 만약 그렇다면 꿈자인 나는 권위적인 인물, 즉 아버지 이미지로 대변되는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확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 이제 상당히 이제 내가 해석을 해서 이제 아버지 이미지는 이제 이런 권위 있는 인물인데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융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옛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남자 분이라면 잠재적으로 could potentially represent a father archetype, 잠재적으로 아버지 원형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권위와 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상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AI가. 그래서 이제 그 인증을 이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가 이제 확신을 받고 또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 권위와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일 거다. 지금 거의 내 얘기를 어때요? 반복했어요. 지금 AI가 이제 나한테 컨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전번에는 이제 내가 AI한테 말을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AI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좀 더 다른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어떤 경우는 거의 단어와 순서까지 이제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존경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이제 유효성을 이제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밸리데이션, 어떤 유효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 열망에 이제 해당이 된다. 결국 그것은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고 이제 권위자에 의해서 안내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것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 얘기를 좀 보충해 주고 좀 더 이제 세련된 영어로 표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쓰는 영어는 좀 덜 세련됐겠죠. 그네들이 쓰는 영어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이런 영어를 쓰면서 그래도 영어가 살아있네. 내가 옛날에 유학 생활했던 게 막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재밌었습니다. 자, 또 길어요. 자, 아까는 이제 남성으로 봤는데 만약에 그 옛 선생님이 여성이라면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이제 여성이라면 융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모성 원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 이제 만약 그렇다면 아마 내가 그 굉장히 그 따뜻하고 워머 마들리 피겨, 굉장히 따뜻하고 엄마 같은 그런 이제 인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in that case 그렇다면 엄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두 여자가 함께 만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랑 만나는 것하고. 그럴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AI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 일단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모성 원형에 해당이 될 거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모성 원형은 양육하고 보호하고 특별히 그 정서적인 emotional support,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성 원형과의 만남, 그 모성 원형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inspiration, 영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영감과 안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여성의 발달 단계에서 그 마리아 단계에 해당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성숙, 이제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정감과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여성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경험, 같은 여성으로서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 해석을 이제 던져놓고 이제 AI의 반응을 이제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옛날 그 선생님이 이제 남성이라면 아마 그는 아니무스이거나 혹은 파더 아니무스일 거다. 용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경우에 나는 그로부터 지식이라든가 어떤 확신이라든가 비평적인 생각이라든가 또 어떤 특별한 생각들을 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니무스로부터 사고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상당히 그 아니무스의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이제 써봤습니다. 재미나죠. 그러니까 거의 내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꿨죠. 여기서는 rational thinking, 이성적인 사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또 이제 내가 이제 critical mind라는 말을 critical abilities, 이제 비평적인 생각들을 이제 그 사람은 AI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비평적인 능력 그리고 확신들에 대해서 아마 그 아니무스로부터 추구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무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무스로부터 이제 아니무스의 안내를 받고 싶어하고 서포트 받고 싶어하는 즉 그 아니무스는 이제 어찌 보면 권위의 요소가 되고 지혜의 요소가 되고 통찰력의 이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내 얘기를 반복하면서 보완해주는 AI가 결국은 이제 합작품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옛날 선생님이 여성이었다면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이제 남성이구나. 만약에 그 선생님이 남성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의 그 하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니무스인 그와 그 자아에 해당되는 내가 어떤 전체성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 아시냐. 결국 그것은 융이 말하는 대극의 합일 아니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것은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융 이론에 의하면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무의식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의 정신 세계가 연합하는 것이다 하면서 쫙 이제 소론적인 부분을 쫙 하면서 아니무스와 자아가 연합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로서를 연합하는 유니온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둘의 연합은 어떤 남성적인 masculine tendencies, 남성적인 성향과 또 이제 또 이제
어떤 여성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아니무스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질적인 생활. 그게 이제 통찰력하고 이제 만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Keep in mind. 뭘 조심하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어느 하나의 해석에 머무르지 말고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열어놔야 된다. 이 말은 이제 AI가 한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조심성 있는 주의까지 줘요. AI가 함부로 내가 했다고 해서 딱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열어놔.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뭐 진짜 대학에 와서 강의 듣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아니무스와 나의 만남, 남성일 때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그런 통합이 그 아니무스의 기능인 그 지성과 또 여자인 내가 만나는 지성과 감정, 정서의 연결이냐? 결국 그것은 지성과 정서, 감정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성화를 향하는 것이냐?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individuation 이렇게 물으니까 yes,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니무스와 이고의 만남은 결국 개성화를 향한 한 단계 진보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비평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은 종종 감정과 직관 그리고 이제 이제 센서티비티 촉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하고 연계돼 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연합했을 때 온전성을 회복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니무스와 여성 자아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의 측면에서 볼 때 대극의 합일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심을 시키는 게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lifelong process. 인생 내내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많은 경험과 발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또 길어요, 내 질문이. 이제 융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무원 있잖아요, 사무원. 사무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꿈자의 페르소나를 대변한 것 같다. 자,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꿈의 지금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거냐는 그런 문제를 이 꿈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얘기는 이제 이 AI가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는 결국은 나의 페르소나의 면목을 보는 거거든요. 제 이번의 꿈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원이 요구했던 게 결국 나의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페르소나인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의 페르소나를 대변한다면 그게 가능하니? 이제 possible? 이렇게 꼭 대화하듯이 이제 가능하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페르소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첫째. 이게 페르소나예요.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협회에 가입해서 공동체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강박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단에 소속은 해야 되지만 집단에 매이면 안 되는데도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그들하고 나누어야 돼요. Sharing something. 이제 음식을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모두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들 아니냐. 그래 놓고 What is your opinion? 네 의견은 뭐니?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yes. 이제 그렇다. 그 사무원, 네 꿈에 나타난 사무원을 그 페르소나의 대변자라고 보는 건 맞다. 이건 이제 융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문가로부터의 그 인정을 받아와라 하는 것이 그 사무원의 액션에 포함된 거고, 그리고 협회에 속해야 되고 음식을 나눠야 되는 이런 것은 사회적인 요구고 기대다. 이게 페르소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제 꿈차의 어떤 시도들을 반영한 거다. 이게 왜 나왔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꿈을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아, 이거 굉장히 겉으로보면 좋고 안정된 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이제.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 우리 이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 한 5분 전에 추가한 내용인데, Can you analyze this dream in relation to alchemy? 연금술하고 관련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니? 이제 연금술적인 요소가 이 꿈에 나오니 물어본 거죠. Yes! 자신 있죠. Yes!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중세 이후로부터 뭐 아주 유용하게 뭐 이제 활용되고 사용되고 왔는데 연금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형의 과정이다.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가치 없는 물질이 기본적인 가치 없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물질이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비금속이 금속을 만드는 것이죠.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골드,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금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 연금술사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그런 열망이 있다, 나에게는. 이제 그런 뜻을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좋은 거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못했던 얘기들을 내가 그러니까 질문을 똑바로 잘 던지면 이제 이렇게 AI가 또 놀라운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협회에 가입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자 이제 하는 것은 결국은 협회원들하고의 공동의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게 연금술사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금을 만들어내는 어떤 라피스. 그래서 어떤 뭔가를 창조해내고 어떤 물질을 변형시켜서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재주를 연마하고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변형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연금술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금술에 추구하는 물질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얘기했던 것은 물질을 영적인 것으로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연금술이 추구하듯이 어떤 개인의 변형과 성장을 향한 이제 여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개념은 이제 어떤 그 연금술의 개념과 이미지들하고 일치한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 또 재미난 질문을 던졌어요. 이 꿈에 나타난 이 주제들과 고대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비슷한 주제가 있니?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주제가 이 꿈에도 나타나냐 이거야. 우리 지금 융심리학이 공부하는 주요 그 핵심 얘기들을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데미테르하고 페르세폰의 신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 선생님이 여성이라면 엄마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라면 데미테르하고 딸하고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주제는
죽음과 재생의 주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인증받고 어떤 엄마 이미지로부터 뭔가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치 그 페르소네가 데메트르의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과정하고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영웅의 이제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The Hero's Journey. 그러면서 영웅의 이제 여정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웅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보호받고 안내받으면서 지식을 얻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런 주제가 이제 옛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하고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내받는 것과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그 스승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계의 하강 주제가 나타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금 AI의 통찰력인데 지하계로부터 하강이 그 이난나 수메르 신화에서 보면 그 여신인 이난나가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죽음과 어떤 그 이후에 이제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이 꿈에서 보면은 그 사무원이 요구했던 협회 가입과 협회 사람들하고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거라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왜 연계가 돼 있냐? 공동체 생활이 지옥에 가서 수련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협회 회원이 되거나 자격을 따거나 불편하잖아요. 좋으면서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거기서 내가 죽어야 뭔가를 배우지, 지 잘났다고 소리 빡빡 지르면 미움 타서 쫓겨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쩌면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고 일종의 지하계로 하강한 그런 고대 신화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